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1차 목적지가 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엑스머니 충격 발표와 스페이스X의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에서 XRP의 미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달은 지구와 불과 3일 거리에 있으며 우주는 태양 에너지를 독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의 보고입니다. 구독자님들, 머스크는 깨달은 겁니다.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달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우주 경제를 선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머스크의 엑스머니와 XRP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자님들, 우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나사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우주에 건설할 최초의 AI 센터를 머스크가 독점한다는 뜻이죠. 우주에서 돌아가는 온갖 AI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결제가 될 때 기존에 며칠씩 걸리고 가격은 비싸며 주말에는 쉬는 스위프트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구상의 은행 시스템은 달까지 가는 전파 속도와 그 복잡한 환전 절차를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우주를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권의 탄생을 예언했고 그곳에서 쓰일 결제 수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곧 다루게 될 엑스머니의 시작점입니다. 머스크는 화성이라는 상징적인 깃발을 잠시 내려놓고 대기권과 달이라는 실질적인 효율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금고를 열기 위한 열쇠가 바로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의 결합이라는 것이죠. 스페이스X가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은 통신 위성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지상을 이어주는 거대한 금융의 신경망이죠. 이제 국가의 간섭이 닿지 않는 곳, 오직 알고리즘과 데이터만이 지배하는 새로운 우주가 열립니다. 우주에서의 모든 거래는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종이화폐나 느린 비트코인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이겠죠. 그래서 머스크는 X라는 플랫폼을 결제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키고 그 배후에서는 리플의 네트워크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달과 지구를 잇는 이 거대한 고속도로 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전 세계 금융기관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리플의 원장 기술이 그 유일한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XRP 원장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만 거래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송금 내역이 보이지 않게끔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스페이스X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데이터를 판매하며 전 세계를 스타링크로 연결하는 마스터 플랜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온 엑스머니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스마트폰 앱에서 숫자가 오가는 수준을 넘어서 지상의 법정화폐와 우주의 디지털 자산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유동성 허브가 바로 엑스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 몇 초 내에 전송할 수 있고 수수료는 0원에 가까우며 전 세계 모든 화폐로 즉각적으로 환전해서 보낼 수 있는 신뢰받는 브릿지 자산이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리플의 XRP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X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송금 라이센스를 차례대로 획득을 하며 금융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왜 굳이 이 복잡한 라이센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바로 엑스머니를 통해 기존의 낡은 은행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엑스머니는 달러, 유로, 엔화는 물론이고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주식까지도 실시간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입니다. 만약 구독자님들이 엑스머니를 통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기존 시스템은 여러 개의 중개은행을 거치며 며칠이 걸리고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엑스머니 배후에 XRP 원장 기술이 결합이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원화가 엑스머니로, 엑스머니가 XRP로, 그리고 다시 달러로 변환이 되는 과정이 단 3초에서 5초 만에 끝이 납니다. 머스크는 효율성의 화신입니다. 그는 모든 금융망을 처음부터 새로 구축하는 대신 이미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 기술적 완성도가 검증이 된 리플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은 이미 BIS 국제결제은행이나 IMF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과 협력을 하며 디지털 화폐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엑스머니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우주와 지상을 연결하는 공용 통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이동시키는 혈관의 역할을 리플의 XRP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RLUSD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수많은 암호화폐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왜 굳이 리플 XRP일까요? 첫 번째, 속도와 확장성이 있죠. 비트코인은 초당 약 7건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이더리움도 처리 속도와 가스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 결제와 우주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초당 수만 건의 거래가 필요합니다. XRP는 이미 초당 10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두 번째, 수수료와 에너지 효율. 머스크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채굴 방식은 그의 철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XRP는 채굴이 없고 수수료가 극히 낮죠. 세 번째는 규제 대응력과 상호 운용성이 있죠. 리플은 초기부터 제도권 금융가의 융합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이미 각국 규제 당국과 협력 경험이 있으며 제도권 진입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네 번째, 우주 환경에서의 안정성. 스타링크의 위성망 환경에서도 가볍고 빠른 프로토콜은 유리합니다. 리플의 프로토콜은 낮은 통신 환경에서도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을 하고 있죠. 리플은 BIS 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하여 국경과 결제 상호 운용성 확대 논의에 참여하였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규칙 설계자들이 리플 기술을 테스트해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토믹 세틀먼트, 즉 결제와 정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스템입니다. 머스크의 엑스머니가 구현하려는 세계도 바로 이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연결망을 만들고 XAI가 데이터를 처리하며 리플 네트워크가 가치를 이동시키는 구조. 이것이 새로운 금융 질서의 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솔직히 지금 투자 어떠신가요?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세력에게 속고 뉴스에 속고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만 듣고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개미는 세력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세력의 흐름을 읽고 등에 올라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2월 말부터 시작이 될 대규모 락업 해제가 바로 주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은 리플에게 있어 굉장히 큰 리스크일 수도 있죠. 락업 해제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과 고래들에게 투자 대가로 지급이 된 물량이 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풀리느냐 보다도 풀린 물량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매도가 되느냐입니다. 그동안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락업 해제 물량 중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큰 가격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갤럭시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 등등 여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이 되면서 시장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덤프 물량을 매도했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과 눌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락업 해제 물량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기관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 XRP는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덤프 물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유출이 되었던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 XRP 물량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럼 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과 고래들도 락업 해제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협업 기관들에게 락업 일정을 공개하고 일정 전에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성한 뒤 고점에서 매도를 해 수익을 실현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재단은 투자를 더 받기 위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거죠. 실제로 재단 일정 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하락이 반복이 되었죠. 그럼에도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아직 매도되지 않은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상승 구간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 일정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죠.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원래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정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을 하며 재단 일정과 VC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들을 모조리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 가격 상승 구간에서 목표를 매도하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 소화가 된 후 재매수 타이밍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해버렸다가 재단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된다면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정 자체를 변경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몰랐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남겨둘게요.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확실한 일정이 나왔을 때 일정 및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솔직히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겠죠.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한 후 해당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당 정보를 빌미로 멤버십 가입 유도나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간혹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당 락업 해제 관련 이슈로 그냥 리플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몇 개의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기업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정보들은 XRP에 투자한 모든 기업들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또는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단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타이밍에 맞게 고점에서 매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은 기관과 고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